세계 각국에는 여러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을 통해 각 나라가 어떠한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경에 처한 남을 도와주고도 쿨하게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인들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결코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는 도로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6차선이던 8차선이던 횡단보도가 있든 없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행동은 정말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되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빨간불이더라도 차가 전혀 보이지 않고 도로도 2차선뿐인데도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묵묵히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보이곤 한다고 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한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시간을 낭비하냐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한국인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그저 겁이 많기 때문일 뿐이라는 글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빠르고 효율만을 쫓는다고 알고 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한국인들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굼뜨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나는 영국인으로 한국에 대한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한국에서 펼치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깊은 고심 끝에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 그리고 한국인들의 호의와 한국 대학교에 유학생의 적응을 돕는 다양한 제도 덕분에 나는 한국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지. 하지만 다른 건 다 적응해도 한국인들에 대해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융통성이 없다는 거야. 이와 관련한 내 경험을 소개하자면 한국인들은 그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더라고. 우리는 아무리 넓은 도로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횡단을 하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급박한 상황인 경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는 경우에도 절대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더라. 나는 처음에 한국인들은 그저 겁쟁이이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한국인 친구들에게 무단횡단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그들 앞에서 몇 번이고 무단횡단을 시범 보여줬으며 그럴 때마다 내 친구들은 자신들이 겁이 많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며 나에게도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말하더라.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은 겁쟁이들의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내 친구들의 말을 뒤로한 채 계속해서 무단횡단을 했다. 한국인들은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들이고 이런 특성은 그들로 하여금 빠른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들었는데 차는커녕 유모차 한 대도 없는 도로를 안 건너고 그저 신호등이 바뀌게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그들의 모습에 나는 정말 답답해서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지. 하지만 결국 나의 시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번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고 어차피 남한 길을 건너도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정상적인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기까지를 기다려야 했으므로 무단횡단은 나 혼자 있을 때만 하게 되었어. 그러던 중 한 번은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 나는 내 친구 한 명과 외부 동아리를 하고 있었고 그날은 동아리 미팅이 있었는데 미팅에 지각한다면 벌금을 내야 했거든. 그날따라 대중교통 운이 굉장히 나빴던 우리는 정말 간당간당한 시간만을 남긴 채 서둘러서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어. 하지만 대중교통에서부터 있었던 아구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는 빨간불로 바뀌어버린 신호등에 좌절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가 건너려는 도로는 겨우 2차선뿐인 도로였고 차는 딱히 없고 그저 아이 혼자만 신호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여기서 눈 한 번만 딱 감고 무단횡단을 한다면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지각비를 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나는 아무리 한국인들이 고지식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고집을 부려 지각비 10,000원을 낼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기에 내 한국인 친구에게 어서 건너자고 말했다. 하지만 내 친구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아이 앞에서 그런 철없는 행동을 하는 건 안 된다며 아이가 우리를 보고 뭘 배우겠냐고 말하더니 이번만큼은 신호를 기다리자고 말하더라고. 나는 이 친구 앞에서 무단횡단을 자주 했으며 친구는 나에게 핀잔을 준 적은 있으나 정색을 한 적은 없었는데 나는 친구의 처음 보는 화난 모습에 꽤나 당황했다. 그리고
친구의 이런 정색에 우리는 조금 어색해졌고 결국 둘 다 미팅에 늦어버렸지? 그렇게 어색했던 미팅이 끝나고 내 친구가 다가오더니 아까 화낸 건 미안해.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니까 너도 당황스러웠겠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리 준법 정신이 없거나 막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아이 앞에서는 늘 모범적인 모습만을 보이려고 노력하거든.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야. 우리는 어렸을 적에 그 기억을 잊지 않고 똑같이 아이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지? 어쨌든 나 때문에 지각했으니 네 벌금은 내가 내줄게 라고 말하며 내게 10,000원을 건네는 거야. 하지만 나는 친구가 주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친구의 말을 들으니 한국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바보 같으면서도 몹시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한국인들은 지키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심지어 그 누구도 모를 상황에서도 기꺼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손해를 입는다. 하지만 이 바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자니 나 또한 기꺼이 바보가 되어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내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나의 이러한 심경 변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무단횡단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양심을 지키며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모범이 되려고 하는 한국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직접 경험한다면 한국에서만큼은 한국인들을 본받고 그들처럼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야.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북미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한다면 한국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기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라고 해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아이 앞이라면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아이에게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죠.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쎄, 나는 명동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한국인들을 수도 없이 봤는데 한국인들을 너무 좋게만 평가한 것 아냐? 저는 한국에서 2년째 거주 중입니다. 당신이 본 사람들은 중국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명동은 한국인들보다 중국인들이 더 자주 찾는 곳이거든요. 아마 한국인들이 무단횡단을 했다면 그들은 화장실이 급하거나 집에 가스불을 켜고 나오는 등 몹시 급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제 생각에 한국인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은 교육에 힘이 큰 것 같아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유치원 교사 등에게 교육을 받으며 모르는 어른들도 아이들을 위해 먼저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인들이 무단횡단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들은 거의 신호를 지키지 않죠? 아마 이것은 한국의 빠른 배달 문화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중국의 도로를 겪어본 저로서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당할 정도로 그 어떤 나라에서보다 무단횡단을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더 놀라운 점은 중국의 차량들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